이곳 텐몬카는 남큐슈 최대의 번화가 거리라고 해요. 근처에 마침 카고시마 지역의 화가자인 카루캉의 원조라는 가게가 있어서 잠시 들러봅니다. 본점이어서 그런지 실내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지고 멋있어요. 우리는 밖에 나와 있는 낱개 판매용 제품들을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5개짜리랑 만주? 사실 카루캉보다는 카루캉 만주가 조금 더 인기라던데 그래도 저는 카루캉파라며 소신껏 외쳐봅니다. 이 뒤에 일정들은 차가 있는 편이 편해서 렌트카를 예약했는데요. 트램을 타고 근처까지 이동합니다. I spend my days scrolling down my feed online, and all the finds, all my friends are doing well. One's playing shows of thousands, one's traveling the world, while I'm wondering how far I fell. I'd like to ask the ghost of time, is it worth a second try? Will I rise above the clouds, or just get lost within the skies? Will comparison and prediction will 사쿠라지마로 가는 페리를 타기 위해 항구로 이동합니다. from sinking further down? およそ700メートル先左方向です。 와, 위쪽이 완전 낡았네. 동남에 맞죠, 완전히? Conversations with myself can get so out of hand, but I think I'm getting closer to the truth. Not everything that's thorn and lights can make it past the glare, and to make a change that lasts beyond its youth. Oh, I'd like to ask the ghost of time, およそ300メートル先目的地周辺です。 I wrestle with this moment, let it wash me in its tide. But it seems that my resistance to the flow just slows me down, so I'll go the way it wants me to for now. 2층은 높이 제한이 1.9m로 낮아서 일반 승용차들은 우선 여기로 안내를 받는 것 같아요. 이 페리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우동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줄이 이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붐비더라고요. 다들 배에 타자마자 우동 가게로 몰렸나 봐요. 심지어 아직 배에 출항하기도 전입니다. 배 이름은 체리퀸인데 정작 캐릭터는 사쿠라지마의 특산품인 무입니다. 이 무가 세계에서 가장 큰 품종의 무라고 해요. 정말 크죠? 아까 못 먹은 우동이 괜히 아른아른거려서 다시 들러보았는데 그 많던 대기줄이 다 없어졌네요.
배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뜨끈한 우동 한 그릇. 페리에서 파는 우동이라 퀄리티에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매일 새벽 6시에 재면한 수제면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면보다 국물이 더 기억에 남는데 아무튼 맛있었다는 거.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편하게 나머지 우동을 먹어야지 했는데 사쿠라지마항에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차에 돌아가 있으라고 하는데 우동 어쩌죠? 남은 우동을 급하게 마셔서 그릇까지 반납을 잘하고 눈썹을 휘날리며 차로 뛰었습니다. 이 페리 고작 편도 15분이라는 거를 잠시 망각했네요. 분화구까지 3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유노히라 전망대. 항구 방면으로 다시 내려와서 들른 곳은 사쿠라지마 비지터 센터인데 여기에 작은 박물관 같은 게 있다 하더라고요. (1914년에) 대분화였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분화였는가 하면 당시의 용암으로 원래는 섬이었던 사쿠라지마가 지금은 큐슈와 땅이 이어지게 되었다네요. 아침에 사온 카루캉을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이게 재료는 참마, 맵쌀, 설탕으로 굉장히 심플한데 달콤한 맛에 쫀쫀한 식감이 딱 제 취향이었어요. (100여 년) 전 이곳은 작은 섬이었고 나름 신사도 있었던 장소였지만 다이조 분화 당시의 용암들이 바다를 매립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아리무라 용암 전망대. 이곳에는 1km에 이르는 산책로가 있어요. 덕분에 강제 운동 중입니다. 50m에도 있어. 별별 자막으로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좋던데? 뭐야, 너무 에어컨 좋지, 했어? 날씨가 좋았더라면 바다를 끼고 산책할 맛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사쿠라지마에서 볼거리라고는 온통 전망대뿐인데요. 화산 분화구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맨 처음 들렀던 유노히라 전망대를 추천하고요.
분화구 이외에도 여러 풍광을 함께 눈에 담고 싶다면 여기 아리무라 전망대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쿠라지마에서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대분화 당시 화산재에 묻혀버린 쿠로가미 신사 매몰 도리이입니다. 도리이란 신성한 존재이기에 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분화의 기억을 후세에 남기자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보존하기로 했다 하네요. 원래 3m짜리 도리이였지만 지금은 머리 부분만 빼꼼히 나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미야자키현 관광을 시작합니다. 이름은 섬이지만 지금은 사실 섬이 아니게 되어버린 사쿠라지마. 그래서 미야자키현 방면으로 갈 때는 페리 없이 자동차로 건너갈 수 있어요. 다행히 어두워지기 전에 잘 도착해서 저녁밥 먹으러 왔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던 마루타 식당. 원래는 전날 카고시마 시내에서 샤브샤브를 먹은 다음에 전망대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무드기하게 영상을 좀 이쪽에 덤으로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혼자 가면 무섭겠다. 우와. 안에 들어와 보니 예상대로 역시나 깜깜하네요. 핸드폰으로 발 밑을 밝히면서 올라가 봅니다. 가로등이 정말 드문드문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영상이 하도 시꺼매서 제가 뭘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정표를 발견했으니 방향은 맞게 가고 있나 봅니다. 아, 이건 담력 체험 아닙니까? 저는 여기까지 20분이 걸렸는데 다른 분들이라면 훨씬 빨리 오실 거예요. 지금 밤이라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사쿠라지마와 바다가 보이거든요. 낮에 방문하신다면 또 다른 느낌의 뷰를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곳 테루쿠니 신사는 날아가는 새 형태로 조경한 나무가 유명한 신사라고 하네요. 이거 새였나 봅니다. 굳이 일부러 찾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망대랑 가까운 편이니 겸사겸사 들른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카고시마 여행에서 웬만한 지역은 다 들른 것 같은데 딱 한 곳 가지 못한 도시가 있습니다. 카고시마 남쪽에 위치한 이부스키라는 지역인데요. 이부스키는 검은 모래찜질이 유명한 온천 지역이기도 하고 또 큐슈에서 가장 큰 호수인 이케다코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이부스키에 가는 관광열차 타마테바코도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사쿠라지마에서 미야자키로 이동해야 하는 일정상 동선이 좋지 않아 포기했지만 혹시 카고시마 현만 돌아보실 계획이라면 이 이부스키도 포함해 보시면 어떨까요?